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C 최신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일러스트 CC에 대해서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학습하게 될 일러스트레이터는 CC 버전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2018년 CC 버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름 앞에 붙어있는 CC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 버전은 CS 버전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 CS 버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바로 이 CC, 클라우드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CS 버전은 정품 패키지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CC 버전이 생성되고부터는 따로 정품 패키지를 구입하고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CC 버전은 어도비 사이트에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CC 버전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면서 동기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동안 PC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어플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태블릿에서도, 패드에서도, 폰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PC에서 작업했던 환경과 그리고 모바일에서 작업하는 환경이 동일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에인스나 타입킷 사이트와 연결되어서 다양한 소스, 폰트와 같은 해당 서비스를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뿐 아니라 이 어도비 제품군의 다양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 등등과 같은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CC 버전이 적용되면서 똑같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의 소스 이미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미지 작업 한 것을 라이브러리라는 곳으로 등록해서 어떻게 보면 작업 창고죠. 그곳에 업로드를 시켜요. 자동으로 동기화되죠. 그리고 나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내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고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한 이미지 요소를 가져와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토샵에서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 로고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작업했고 그것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 작업 영역에 동기화시킵니다. 그것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시 열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툴과 툴뿐 아니라 또 다른 툴과 또 다른 툴 사이의 동기화도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환경,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나만의 설정을 손쉽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작업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비에인스에 나의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공유해 다른 디자이너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타입킷 사이트를 통해 폰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CC를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까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의 디자이너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 디자인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출력물을 만드는 편집 디자인, CI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웹툰을 그릴 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그 소스가 되는 것도 일러스트에서 제작하고, 웹용 문서, 모바일 문서, 뿐만 아니라 순수한 일러스트레이션 등
2D 디자인이라는 디자이너들은 전부 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필수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도구입니다. 또 입체물을 디자인할 때도 쓰는데요. 제품 디자인이나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건축 디자인의 디자이너도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 만든 작업물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와 같이 아이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상징하는 AI를 아이콘으로 제작한 항목들인데요. 이와 같이 단색과 심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픽 요소들을 제작할 때는 동일한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작업하면 훨씬 더 쉽고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 툴이기 때문에 이 특성상 작은 이미지를 작업했다가 나중에 크게 사용하고 싶을 때 크기를 늘려도 파일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또 크기의 변화가 있고 어떤 요소든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로고, 아이콘과 같은 요소를 제작할 때는 일러스트로 많이 제작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단색의 심플한 그래픽 요소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몇 개 요소만 변경해서 다양한 표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등 이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요소뿐 아니라 만화 같은 요소도 제작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같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요소의 기본 그래픽 요소로 쓸 때도 이 벡터 그래픽 요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토대가 되는 그래픽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 순수하게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데요. 역시나 단순하고 심플한 요소로 제작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즈니에 나타난 각 캐릭터를 조금만 달리해서 일러스트로 그려본 항목입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작품 세계를 펼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심화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림들을 연출해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실제와 비슷한 형태로 인물 일러스트를 제작을 한다든지 또는 캐리커처, 또 만화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일러스트를 제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팝아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일러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드로잉을 하면 다양한 세트의 스티커, 여러분만의 스티커 모음을 이와 같이 제작해 이것을 출력하거나 또는 외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스티커 세트뿐 아니라 실제로 인쇄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깔끔하게 인쇄물이 출력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함을 만든다고 한다면 포토샵에서 제작을 한 것보다 일러스트에서 제작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출력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고나 또 여러분들의 대표 그래픽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하시고 이것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출력까지 하는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서 일러스트를 통해서 인쇄를 하신다면 이렇게 굉장히 유니크한 형태의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명함 또는 또 카드, 엽서 등의 출력물을 제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접 글자를 컴퓨터 폰트를 이용하셔서 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손글씨와 캘리그래피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글씨를 일러스트로 제작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를 통해서 캘리그래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리그래피 하나를 통해서 나만의 글씨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다른 느낌을, 정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편지 봉투에도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디자인 요소 중에서 책 표지 디자인을 했을 때 타이틀을 캘리그래피로 완성을 한다든지 또는 포스터를 만들 때 주요 문구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등의 활용을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전부 다 습득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쇄물 중에서도 일러스트 요소들이 필요한 지도를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하나하나 일러스트 요소를 첨가시켜서 지도를 꾸며본다든지, 또는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얘도 지금 지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딱 떨어지는 딱딱한 느낌의 평범한 인쇄물이 아니라 일러스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픽 요소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달력과 같은 캘린더, 노트, 이러한 인쇄물들 역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컵의 커버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출력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느덧 처음 시작한 현재 30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의 이 툴바의 변화를 쭉 모아봤는데요. 자, 87년에 처음에 일러스트가 생성되었을 때 기본 도구입니다. 자,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2017년도 것과 비교하시면은 알 수 있겠는데 굉장히 심플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툴도 가장 기본적인 툴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픽 도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림판과 같은 도구에서 볼 수 있는 기본 툴들이 있는데, 일러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간 이 선택 도구를 항상 볼 수 있죠? 툴박스의 가장 상단에 선택 도구가 항상 따라다니고, 일러스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택 도구인데요. 그리고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손도구나 화면을 축소 확대할 수 있는 돋보기 도구,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펜 도구, 글씨를 입력하는 도구, 도형 도구, 그 다음에 자르기나 기타 간단한 컨트롤 도구가 가장 기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툴들이 발전하고 새로운 툴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들어서는 면과 팩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하단의 기능들이 획기적으로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2017년 최신 CC 버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상단의 로고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 로고가 일러스트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화면들이 되죠. 자, 이렇게 벌써 수많은 역사를 자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기능은 다른 어도비 솔루션과 통합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도비사에서 출시된 다른 그래픽 툴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 소스를 일러스트로 가져와서 재가공하는 일,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소스를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재가공하거나, 또는 북디자인 툴인 인디자인에 가져가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트 에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서로 호환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의 그래픽 파일 포맷을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PDF, EPS, 포토샵 PSD,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GIF, JPG, 플래시 파일인 SWF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그래픽 파일을 작업할 수가 있는 그래픽 도구입니다. 또한 일러스트로 제작한 문서를 PDF 문서로도 쉽게 내보낼 수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픽이 풍부하고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PDF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PDF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파일을 또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나만의 패턴을 제작하여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타일식 벡터 패턴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반복 패턴은 언제든 다시금 편집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게 될 일러스트레이터 툴은 바로 벡터 그래픽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지난 1강에서 벡터 그래픽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학습하기 앞서서 비트맵과 벡터 두 개의 그래픽 툴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로 크게 그래픽 도구는 나뉩니다. 그래픽이 표현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비트맵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예요. 다른 말로는 동일한 의미인데 레스터 이미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비트맵은 픽셀의 작은 사각형이 모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데 대신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고 작은 이미지는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상도에서 픽셀 그룹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고해상도를 사용해야 선명해지고 그리고 확대하면 툴 사용 시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과 페인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벡터 그래픽 도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바로 이 벡터 그래픽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가 비트맵 툴과는 다릅니다. 비트맵은 픽셀로 이루어진 반면 벡터 그래픽 툴은 수학적 오브젝트에서 정의된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활용 역시 로고나 심볼, 캐릭터 디자인 등 간단한 이미지를 제작할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 해상도는 관계가 없고 또 이미지 표현 시 아주 작은 문자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복잡한 여러 가지 효과는 내지 못합니다. 저장 시에도 수식으로 저장하며 출력 시에는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인쇄물 제작 시에는 동일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벡터 그래픽 형태로 즉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물을 만드시면 용이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출력물도 원하시는 만큼 얻으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크기에 상관없이 선명하여서 작은 이미지를 툴 사용 시 확대하더라도 또 축소하더라도 크기에 상관없이 늘 선명하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우리가 학습하게 될 일러스트레이터, 동일한 벡터 그래픽 도구로는 코렐 드로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맷인 AI 포맷으로 저장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웹상에 올리기 위한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웹 이미지 확장자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웹 이미지 확장자 세 가지는 바로 JPG, GIF, PNG 세 가지입니다. JPG 파일 포맷은 사진 전용 압축 형태입니다. 지원하는 색상수가 16비트이기 때문에 256 곱하기 256까지의 색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색감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사진과 같이 색이 많이 들어간 사실적인 이미지를 압축하는 데 많이 쓰이는 포맷입니다. 자, GIF는요. JPG 포맷보다 깔끔하고 경계 부분이 선명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포맷으로
지원하는 색상 수가 8비트, 즉 256개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압축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로고, 그리고 심벌, 캐릭터와 같이 단순한 색상, 깔끔한 그런 심플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즉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을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배너 광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미지를 투명 배경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PNG 포맷이 존재합니다. 이 PNG 포맷은 GIF 포맷에서 발전한 포맷인데 PNG8과 PNG16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GIF 포맷과 JPG 포맷의 장점을 합해놓은 그래픽 포맷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 첫 시간 일러스트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러스트란 어떤 도구이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품을 다운받고 설치하여 첫 화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도비 아이디를 생성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